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9월 30일에 메타버스 세미나가 팔로우업하게 돼 있었는데 좀 다른 분이 하게 되면서 오늘 발표는 이제 메타버스랑 DID에서 리서치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로는 이번에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강대에서 데더타운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였거든요. 그거를 조금 간략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데더타운은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이용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DID가 적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법적 문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은 이제 플랫폼들 이용하는 거랑 DID랑 법률 조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서강대학교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했고요. 10월 1일까지 진행을 하였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실제의 축제 모습입니다. 이런 걸 살짝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는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이런 멋있는 모습들, 그리고 요 우측에 있는 건 이제 K대학교에서 아마 유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캠퍼스를 거의 99% 정도는 잘 완성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으나 어쨌든 처음에 인증은 DID 방식이 아닌 이제 서강대 메일로 이제 인증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었고요. 그렇게 인증해서 들어가면은 굳이 이걸 제가 제 게더타운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이유는 뒤에 있는 VR 사진과 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요거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영상을 담아왔는데 필요하신다면 뭐 보여드릴 수 있고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이 서강대학교 게더타운은 정문에 알바트로스 그리고 좌측에 있는 토마스 모어관 그리고 우측에 알관하고 AS관 정도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게더타운 안에서 이제 그런 공연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공연을 준비하였고요. 그래서 저번에 진아 씨가 보여준 화면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에서 X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뭐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미니 게임 같은 거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플랫폼에서 이제 500명까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제가 유심히 계속 주기적으로 가봤는데 동시 접속률이 2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축제와는 좀 플랫폼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더타운이나 제페토는 이제 이런 금융회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까지 이제 주로 회의에 쓰기에 매우 적당하다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축제 같은 거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모습으로는 이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여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여행사들이 이제 메타버스 통해서 여행을 도입하고 있고요. 한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줌은 도태될 수도 있다라고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거의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DID가 적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알아보면요. 이제 DID는 보통 연합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콘루프랑 라운시큐어가 주도하는 MyID Alliance라는 이제 DID 연합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원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 시중 16개 은행이 이제 함께 이제 DID를 출시해가지고 22년 12월에 끝나면은 이제 이런 라운시큐어도 이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MyID 얼라이언스의 예시를 보면요. 이제 저 신한은행 이제 소울앱에서 전자지갑 문서를 발급해가지고 이제 저는 백신을 맞지 못해가지고 창이 안 떠있는데 아마 백신을 맞으신 분은 이렇게 창이 뜰 거고 또 증명서 발급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은행 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시큐어에서 옴니언이라는 플랫폼을 좀 알아보면요. 결국 이제 이슈어는 이제 금융, 정부,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블록을 발급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가능한 서비스가 뭐 무인 편의점 입장 또는 사물 DID, 운전면허증 이러한 그런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뭐 이런 서비스들을 읽어봐도 우리한테 딱히 와닿지 않고 이제 킬러 플랫폼이나 킬러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DID에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번 5월달에 더 K 호텔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LG CNS는 이제 라운시티어와 함께 이제 모바일 공무원증 DID를 만든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분이 지적하는 내용이 이제 이종 플랫폼 간의 호환성 문제가 오라클처럼 남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페토랑 더 샌드박스가 이제 NFT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제페토는 이제 메타버스를 주로 하는 데고, 이제 샌드박스는 NFT를 좀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제 로블록스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그 아이템 창을 누르면 이제 아이템 창이 열리는데, 이 더 샌드박스에서는 이제 결제를 안 해가지고 이제 물 뿌리기랑 모래 쌓기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모래를 쌓고 제가 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만의 그런 창작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쉐어링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아이템에다가 이제 NFT를 부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장비값만 450만 원 갖고 있는 윤성인의 집에서 이제 실제 메타버스를 체험해 본 거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문제는 제가 이 게임을 이제 VR 챗이라는 게임에 접속한 지 10분 만에 섹슈얼 바이런스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왜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성인 인증 없이 바로 게임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클 것 같고요. 그래서 몇백만 원씩 하는 장비가 뭐야 도대체? 예. 일단은 요거가 HTC의 바이브라는 메타버스 이제 장비인데요. 요것만 일단 14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성이가 요걸 돌려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060 그래픽카드가 폭등해가지고 요거만 250 정도 잡으면은 대략 한 400만 원이 좀 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예전에 저는 고글 좀 이거 있지 않았냐 연구실에? 내가 네, 저는 전문적인 고글은 아니고 이제 핸드폰 꽂아서 이제 보는 고글이라서. 그건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 네. 성능이 좋은 겁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가야 되는데 여기 센서가 있어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그거를 고글을 써도 여기까지만 움직이면 되겠다고 인식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성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시행입니다. 올해 9월 24일부터 시행인데 간략하게 한 개씩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을 사는 행위 안 되고요. 이제 성적 착취로 그런 인터넷 하는 거 안 되고요.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제한이고요. 비공개 수사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개정되었고 시행을 24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 문제로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요. 아까 같은 창작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AM 제너럴이라는 군용회사에서 험비라는 군용 차량을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콜 오브 듀티라는 이제 FP 총 게임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쟁을 주로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험비 차량이 등장하는데 이 AM 제너럴이 이 험비 차량 우리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곧 출시되는 이 게임에서 험비 차량이 제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게임법으로 보냐 사회법으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법을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 5월달에 특근법에서 가상자산을 확실히 정의한 것처럼 메타버스도 법률적인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른 법률적인 얘기를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법률 센터들이 이미 메타버스 내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 DKL 파트너스라는 권대표 분은 이제 이 메타버스 내에서 주력적으로 다뤄야 될 법을 이 4가지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구성 경쟁 방지법, 저작권법 등으로 나눠서 이제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리서치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DID를 논문을 읽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ID가 좀 블록체인에 적용되는 사례는 아직은 못 본 거니? 그걸 다음번에 좀 보겠다는 거니? 아까 저기에서 DID는 실제로 지금 이게 DID가 적용. DID는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하고 연동된 뭐가 있는 게 있었나?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이어서.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 간의 그런 결국에는 2개 이상의 그런 회사가 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례를 못 찾았지만 한번 찾아서
다음번 DME 리뷰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수고했다.